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풍인데 어느 포구면 어떠하냐. 한나그네가 통영포구에 있는 이름난 기생집을 찾아갔다. 너를 한번 품는 값이 얼마인고? 모풍이면 30냥, 폭풍이면 50냥, 태풍이면 100냥인데. 얼라리여, 과연 포구다운 계산법이 참으로 재미지는구먼. 그렇게 흥정을 마친 두 남녀는 우선 무풍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생은 마치 나무등골처럼 움직이질 않았다. 이보게, 송장이 아닌 다음에야 좀 움직여줘야 할 게 아닌가? 나그네의 불만스러운 투정에 기생이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모풍은 원래 이래예. 그럼 폭풍으로 하자. 그러자 기생이 몸을 심히 굽이치기 시작하니 사내는 크게 흥이 나서 소리쳤다. 그럼 이번엔 태풍으로? 순간 굉장한 진동에 나그네의 나룻배가 갈팡질팡하더니 이내 기생의 엉덩이로 쑥 들어가 버렸다. 순간 깜짝 놀란 기생이 외쳤다. 손님, 거긴 포구가 아니라예. 어서 빼세요. 시끄럽다. 태풍인데 아무 폭우면 어떠냐? 이 여자가 너의 부인인가? 한선비가 어느 날 그의 부인과 함께 산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발을 헛디뎌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졸지에 부인을 잃은 선비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선 어린 여종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선비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옵니다. 다시 기생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아니옵니다. 산신령이 다시 양반집 교수를 보여주며 말했다. 이 여자가 내 부인이냐? 아니옵니다. 선비의 정직함에 감동한 산신령은 그의 부인을 살려줌과 동시에 새 여자를 선비의 첩이 되게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 선달이 예쁘기로 소문난 자기 부인을 두고도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함께 산속을 거닐다가 부인을 연못에 밀어 빠뜨렸다. 욕심 많은 선달은 예쁜 여자들을 상상하며 산신령을 애타게 기다렸다. 얼마 후 과연 산신령이 나타났다. 만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지춤을 끌어올리던 산신령이 선달에게 말했다. 고맙구나, 선달아. 지금부터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떤 주막의 주인이 행방 때마다 아내에게 보내는 암호의 말이 있었는데 바로 외눈박이를 죽입시다라는 말이었답니다. 무릇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라 함은 대개 남자의 소중이를 말하는 것이었으니 그 말인즉슨 교합을 하자는 말이었죠. 어느 날 밤 삼경이 되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였답니다.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소? 남편의 말에 아내가 온몸을 베베꼬으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윗방의 나그네들이 아직도 깊이 잠들지 않았으니 사경쯤 되면 틈을 봐서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때마침 윗방에 있던 나그네 중 눈이 하나밖에 없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일어나서는 함께 자고 있던 여러 나그네들을 흔들어 깨우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커야 할 건 작고 작아야 할 건 크다. 어떤 사람의 아내가 버선 한 켤레를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버선을 신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버선이 작아서 발이 들어가질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남편이 버선을 휙하고 집어던지는가 싶더니 혀까지 끌끌 차며 아내를 크게 책망하지 뭐겠습니까? 당신의 재주는 참으로 기괴하구려. 마땅히 좁아야 할 건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커야 할 건 좁아서 발에 맞지 않으니 무슨 놈의 재주가 이 모양이요? 그 말에 아내가 얼척이 없다는 듯 말하였답니다. 무엇이요? 당신의 물건은 어떠한 줄 아시오? 길고 굵어야 할 건 작아서 쓸모가 없고 마땅히 작아야 할 발만 나날이 커간께 그게 무슨 꼴이요?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쓸모없는 물건을 책망하며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가 저리 길면 내 원이 없지. 어느 선비가 슬하에 5살 난 딸 하나를 두었는데 매우 총명했다. 어느 날 밤 선비 부부가 일을 치르는데 어린 딸이 깨어나 아버지의 약물을 보고 말하였다. 아버지, 그것은 무엇이래요? 무안해진 선비가 다급히 얼버무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꼬리요. 꼬리 알지? 며칠 뒤 마구간에서 말의 약물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것을 본 딸이 급히 어머니를 부르며 말하였다. 어머니, 아버지 꼬리가 왜 저기 달린 거야? 이에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하였다.
저것은 말의 꼬리지 아버지의 꼬리가 아니오. 네 아버지 꼬리가 저 말꼬리처럼 클짝시면 내 무슨 원이 있겠어? 은큼한 김초씨의 이쁜 여종 달래기. 하루는 여종 곱단이가 담벼락 밑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는데 엉큼한 김초씨가 위로해주는 척 곱단이에게 물었다. 예, 곱단아. 너 왜 그리 울고 있느냐? 마당새 놈이 저를 희롱하고는 달아났어요. 그러자 김초씨가 슬쩍 곱단이의 손을 잡더니 물었다. 이렇게 말이더냐? 그것보다 더 했사와요. 이번에는 김초씨가 곱단이를 슬쩍 끌어안더니 말했다. 이렇게 말이더냐? 그것보다 더 했지요. 그 말에 김초씨가 곱단이 가슴에 잽싸게 손을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말이더냐? 이것보다 더 했지요. 그러자 김초씨가 곱단이의 허벅지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이렇게 말이냐? 예, 바로 그렇게 했사와요. 저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가만히 있었단 말이냐? 그러자 곱단이가 김초씨의 따귀를 후려갈기며 말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날려줬지 뭐겠어요? 갑과 을 둘 다 그렇고 그렇다. 어느 하루 갑과 을 두 사람이 옥중에 함께 있었는데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먼저 갑이 을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로 이렇게 되었소? 나는 엎드려 자다가 이렇게 되었지 뭐겠소. 그 말에 갑이 의아해하며 물었답니다. 아니 엎드려 잔 것도 죄가 되는 법이 있었소. 갑의 물음에 을이 멋쩍어하며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내 배 밑에 사람이 있었지 뭐겠소. 거참.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소? 을의 물음에 갑이 답했답니다. 나는 어떤 밧줄의 끝을 잡고 간 이유로 왔지요. 아니 밧줄을 잡은 것도 죄가 된단 말이오. 나라법이 어쩜 이리도 팍팍하오? 그러자 갑이 싱긋 웃으며 답했답니다. 밧줄 끝에 어떤 짐승이 매달려 있었지 뭐겠소. 사연인즉 을은 남의 유부녀를 간통하여 들어왔고 갑은 남의 소를 훔치다가 들어온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갑과 을은 서로의 등을 토닥거릴 뿐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바람아 제발 쉬지 말고 불어다오. 어느 시골에 음사를 즐기는 사내가 있었다. 매일 밤 아내에게 갖가지 기교로 쾌락을 선사하니 아내 또한 그 맛에 재미가 들었다. 하루는 사내가 마당에 괴목나무에 아내를 묶어놓고 음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흥분이 극에 달하려는 순간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 사내는 당황한 나머지 나무에 묶인 아내도 잊은 채 불을 끌어갔다.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사내를 도와 불을 끄려는데 들고 있던 부채가 신경 쓰여 둘 곳을 살피다. 마침 나무에 구멍이 보이길래 그 구멍에 부채를 냅다 꽂아놓고 불을 끄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따금씩 바람이 불 때면 구멍에서 야릇한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이 구멍은 다름 아닌 아내의 옥문이었던 것이다. 잠시 후 살랑바람이 강풍으로 변해 부채가 요동치니 그렇지 않아도 흥분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그 흥을 버티지 못하고 외쳤다. 바람아 쉬지 말고 불어라. 초가상간 타든 말든 제발 쉬지 말고 불어라. 관찰사가 되려 이러는 것이죠. 조오늘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조오늘은 항상 이른 새벽에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하루는 관내 9년을 순시하던 중 배천에 이르러 하루를 묵어갈 일이 있었답니다. 조오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밖에서 조오늘 하며 염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잠을 깬 조오늘이 방문을 열어 주위를 살피니 배천 현감 박희문이 먼 산에 합장을 하고 염송을 하고 있지 뭐겠습니까? 아니 현감, 지금 뭐 하시는 게요? 이른 새벽부터. 이에 박희문이 배시시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관찰사께서는 아미타불을 염송하여 성불코자 하시니 저는 조오늘을 염송하여 관찰사가 되고자 그리 하였나이다. 그 말에 조오늘은 그를 눈여겨 두었다가 훗날 조정의 그를 황해도 관찰사로 청거하였다고 합니다. 손이 세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요.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다 여인의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그 여인과 상통을 하였다. 그러나 여인은 탄로날 기미가 보이자 두려웠던 나머지 총각을 강간죄로 관아에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여인에게 물었다. 저 사내가 너를 범하려 할 때 왜 그를 막지 않았는고? 사또의 말에 여인이 원통해하며 말하였다. 저 총각이 쇳내를 범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그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어요? 그 말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며 말했다. 천하에 손이 3개나 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고? 너는 무고의 윤을 면치 못할 것이야.
사또의 불호령에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저 총각의 손이지만 저 사람의 물건을 집어넣은 손은 제 손이었구먼요. 여인의 말에 사또는 책상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한다. 어느 것이 내 상전의 이빨이더냐. 유랑하던 한선비가 어느 기생과 사랑하다 이별하게 되었다. 이에 기생이 슬피 울며 말하였다. 서방님, 이제 가면 언제 오겠소? 원컨대 이빨 한 개라도 정표로 남겨두고 가시오. 당신 이빨을 남편 삼아 평생 수절하고 살 것이오. 이에 크게 감격한 선비가 당장의 생리 하나를 빼어주고 길을 나섰다. 한참을 길을 걷다 보니 불현듯 이유 모를 눈물이 솟구쳐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이를 보고 우는 까닭을 묻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어찌 이리 슬피 우시는 게요? 그게 말이오. 내 어떤 기생을 사랑하다 헤어졌는데 아직도 그 회포를 잊을 수가 없어 이리 우는 것이 아니겠소. 선비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얼마 전 자기가 취했던 바로 그 기생이 아닌가. 괘씸했던 나그네가 당장에 종을 보내 자신의 이빨을 찾아오게 했다. 이에 기생이 한 주머니나 되도록 모아놓은 이빨을 던져주며 말했다. 어느 게 내 상전의 이빨이냐? 짧은 이야기 모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